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ETF 한번 쫙 훑어보기로 했죠. 매달 말쯤에.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경목 사장님 또 한 달 만에 모시고 2월 달, 오늘 또 마침 마지막 날이라 딱 시기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어떤 ETF 상품이 좋았고 또 이제 특징들이 뭐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또 ETF 상품들에 어떤 또 영향을 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또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해보죠. 2월 달에 ETF 상품 중에서 뭐 성과,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았던 어떤 상품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 2월 한 달간 좋았던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위에 퍼스트 트러스트 다우존스 인터내셔널 인터넷 ETF를 제외하고는 다 차이나가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1, 2, 3, 5위가. 네, 1위에 보시면 크레인시얼즈 항생 테크 인덱스, 네. 2위에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놀로지 ETF, 3위에 크레인시얼즈 CSI 차이나 인터넷 ETF, 네. 5위에 아이셰어즈 MSCI 차이나 ETF 하나 빼고 다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다 미국에 좀 상장돼 있다라는 ETF 네. 상품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종목들은 다 중국 종목들이. 네. 하지만 보시면 4위 또한 중국과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퍼스트 트러스트 다우존스 인터내셔널 인터넷 ETF 같은 경우는 이 ETF가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데 네.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탄, 징동닷컴 등 중국 기업들, 다양한 중국 기업들의 총 합이 40%를 훌쩍 넘는 ETF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2월은 중국이 전체적으로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도 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이 새벽에 하는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 투자와 관련된 중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들이 저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 같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번 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중국 특히 이제 테크 종목들이 아주 뭐 대단했던 한 달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ETF 시장에서 좀 이슈가요. 일단 뭐 ETF 시장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이슈가 워렌 버핏이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주 서한도 좀 냈었고 또 하나가 현금을 계속해서 지금 그 현금 보유량이 계속 갱신을 좀 해나가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좀 굉장히 큰 조정이 올 거라고 좀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ETF 시장에서도 S&P 500을 전량 매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S&P 500은 그냥 손자한테 물려준다는 생각하고 계속 사가는 그런 대표적인 ETF 상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선택에 많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불안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에 스파이, 즉 스파이더 S&P 500 ETF와 V55, 즉 뱅가드 S&P 500 ETF에 대한 보유분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이야,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와 배경이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말씀하셨듯이 현금 확보 또는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포트폴리오 정리. 예. 네,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스파이를 39,400주, V55를 43,000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둘의 가치를 합쳐보면 5천만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물론 규모가 많지 않네요. 네, 물론 절대적으로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로 진행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소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좀 의외네요. 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유명한 게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크래프트 하인즈, 코카콜라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 또한 S&P 5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붕괴를 예측했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워렌 버핏은 늘 얘기했던 게 단기 시장 예측을 단기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무지무지 겸손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100% 항상 다 맞췄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버핏 이 CEO의 뭐 지난 70년의 투자 이력에서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오마의 현인, 아이가 뭐
투자의 대가 등등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그래도 좀 자주 맞췄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S&P 500 ETF를 전량 매도했다 오렌 버핏이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와 정말 대단한 그런 엄청난 뭐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네. 일단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일단 개별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에 어쨌든 오해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좀 푸시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어쨌든 앞서 저희가 이제 전체 2월달 ETF 성적표를 뜯어봤더니 대부분 다 사실은 중국 테크주들 중심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 우리가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M7을 위시한 미국의 기술주 오늘도 미국 기술주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예요. 네. 이게 또 아무래도 ETF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최근 미국 증시에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미국 내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는 등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그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굿뉴스가 별로 굿뉴스가 안 되고요. 배드뉴스는 정말 배드뉴스예요. 네. 또 S&P 500 등 주가 지수가 최고점 부근에서 고점 부담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하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그 앞으로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우려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보시면 뭐 감세라든지 금융 규제 완화 등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주가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며칠 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시면 4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기술주 약세는 단기적인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 가는 거 하나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기사를 쭉 보면서 오는데 한 언론사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죠. 네. 그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사실은 앞서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28%가 추락을 했는데 근데 테슬라를 엄청나게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일종의 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올 들어서만 28%, 30%나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테슬라만 있는 거는 아니고 미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있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미국 기술주 약세 부분은 좀 단기적인 조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런데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 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제 그걸 피하고 그러면 다른 거 뭘 좀 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미국 기술주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지난 2년간 미국의 증시의 랠리를 주도해왔던 매그니피센트의 종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이 또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줘서 그렇죠. 대형주의 실적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내수 비중이 높아서 고관세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인 중소형주에게 또 기회가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한국에는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코덱스 미국 러셀 2000 해치 ETF가 유일합니다. 아, 우리도 있긴 있네요. 네네. 근데 의외로 이 종목, 이 러셀 2000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좀 다소 의외네요. 네네. 보통 뭐 그 운용사별로 이렇게 하나씩 정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랠리가 M7에 주도되면서 매수세가 그쪽으로 좀 너무 몰렸다. 집중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돼서 그쪽 상품이 좀 많이 출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러셀 2000 지수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러셀 2000 지수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구분할 때 1위에서 시가총 1위부터 100위, 100위부터 뭐 300위,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잖아요. 러셀 2000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네, 러셀 2000 지수는 시가총액 1001위부터 3000위까지의 종목을 투자합니다. 1001위부터 3000위, 그래서 2000개. 그래서 뭐 2000개 종목에 투자하는 만큼 금융이라든지 뭐 헬스케어, IT, 뭐 산업재, 뭐 소비재 이런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투자를 하는데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소형 제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전체 매출 비중이 미국 내에서 75% 이상 발생하는 4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ETF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것도 따져보면 러셀 20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인 건데 제조업에 좀 집중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코덱스 여기하고 에이스 좀 전에 말씀 그 상품하고 에이스 그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ETF하고 우리가 좀 알 법한 그런 좀 회사들 뭐 한두 군데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이게 그 살펴보시면 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이 예를 들어서 코덱스 러셀 2000 ETF에는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투자 종목은 매일매일 PDF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체 종목을 다 보시기는 어려우니까 네.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각 ETF의 상위 투자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상위만? 네. 이게 워낙 들어가는 상품들이 많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있는데 상위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도 좀 전반적으로는 좀 상위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ETF도 이제 저희가 상품을 선택을 할 때 고를 때 보통 이제 수익률만 딱 보고 이게 옛날에 그 공모펀드 고를 때랑 똑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ETF 상품을 고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으세요. 근데 이 ETF 상품이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디군 미꾸라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살피시면서 일단 좀 기본적으로 미국도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소 제조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ETF 상품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체적인 2월 성적표 할 때 중국의 테크주들이 너무 좋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중국의 상품, 이 미국 상품도 있겠지만 또 중국의 이런 뭐 IT주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좀 더 있겠구나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CSI 300 지수가 또 있습니다. 네. 또 항생이라든지 최근에 항생테크, 과창판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에 투자하는 다양한 테마가 세분화되면서 각 운용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적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적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중국도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건데 좀 이제 앞에는 주로 테크주들 중심으로 지금 ETF 상품들이 좀 인기가 좀 좋은 성적을 좀 냈고 그러면은 중국 ETF 상품들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하게 뭐 소비재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가치주보다는 기술주 위에 그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딥시크 쇼크가 그 시작이었을 거고요. 뭐 그만큼 최근에 뭐 시진핑 국가주석의 뭐 빅테크 간담회 또 뭐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또 알리바바 AI, 로키드 AR 안경 등 다양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 투자하는 ETF, 중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에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금 항생테크 전체 거래 대금의 70% 이상이 그 항생 전체의 70% 이상이 항생테크에 좀 쏠려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 빅테크에 몰렸던 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몰렸던 거랑 비슷한 현상이군요. 이렇게 기술주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경기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테크 기업들이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만 이렇게 30% 전후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또 앞서 이제 개별 종목들만 봐도 뭐
뭐 알리바바, BYD 같은데 뭐 60% 넘게 올랐더라. 샤오미랑 알리바바 같은 60% 넘게 오르고 BYD도 30% 넘게 올랐는데 일단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좀 개별 종목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울 때는 ETF가 투자하기가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상품 아닙니까? 네. 산업 전반에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고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분산 투자로 인해서 많이 리스크가 경감된다고 보기 수 있기 때문에 ETF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국 ETF 상품 투자하실 때 유의점 말씀하신 게 중국의 지표, 어쨌든 작년까지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가 너무 쏠리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2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 ETF 어떤 상품들이 좀 좋았습니까? 네, 순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죠. 네. 예, 마찬가지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한 달 성과가 좋았던 기업 ETF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비슷하게 미국과 비슷하게 에이스 차이나 항생테크 중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여기서도 이 ETF가 중국이 3위에 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1위 플러스 K 방산, 2위 타이거 우주 방산, 4위 플러스 하나그룹주, 소울 K 방산 등 방산 관련 ETF들이 순위를 휩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성이 이렇네요. 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이라든지 방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테크주에 쏠리고 우리는 방산주에 쏠린 2월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작년부터 조선, 특히 하반기부터 조선이랑 방산 이 두 섹터가 워낙에 좀 좋고요. 모멘텀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월 달도 한번 전망을 좀 해보죠. 차장님이 보시기에 3월 달에 좀 우리가 이제 앞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 3월 달에 이런 기조가 갈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분위기들이 좀 조성이 될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중국 증시가 나스닥 수익률을 상회하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초 이후 한국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산이라든지 조선 섹터를 대표적으로 좋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3월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 다른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아, 예. 2차 전지 섹터는 한때 굉장한 열풍이 불었었고 하지만 현재 공급 과잉이라든지 경쟁 과열을 통해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이 30%에 이를 전망이고요. 네. 또 그 글로벌 자동차, 전기,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탈중국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또한 로봇 전용 배터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이게 사실은 좀 한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기만 하면 워낙에 또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반등을 해줄 수 있는데 물론 그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현재 주변 상황이 아직은 녹록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좀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꼽으셨어요?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납득이 갑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K-팝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점인데요. 또한 연내 BTS 완전체도 컴백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또 디어유, 위버스 등 팬덤 플랫폼향 매출도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좀 할 타이밍이 좀 된 거죠. 물론 꽤 오른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 주가 특히 2021년이었나요? 팬데믹 때 그때 주가 고점 찍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더 이 룸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라는 아주 큰 모멘텀을 가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